상담소. 오늘은요, 문을요, 호탕하게 열어보겠습니다. 호탕하여라. 아이고, 호탕하여라. 자, 오늘 고객님은 말이지요. 4월에 새 식구를 맞이해 웃음이 절로 나는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힌트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 사진. 오, 연예인 가족이죠. 근데 지금 제 옆에 의자가 2개인데 그렇죠. 일단은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두 분 나오시는 이렇게 거 아니에요? 아버님 혹시 미자 씨 아니면은 부부? 부부. 아, 네. 태연 씨랑 미자 씨 아니면은 최초로 장모님과 장모님과 사위? 되게 불편하겠다. 아니면 장인과 사위.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지금 같이 방송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고객님들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이거 다 여자. 모녀다. 모녀 손님이지. 누가 봐도 모녀다. 그러네요. 모녀죠. 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는 즐거운 장모의 세계로 입문한 미자 엄마 전성애입니다. 네, 저는 배우 장광 전성의 딸이자 4월에 결혼한 새 신부 미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두 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듯한데요. 이제 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웰컴티는요, 두 분의 화끈한 성격을 닮은 아주 붉은색의 열정적인 오미자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라임을 맞춰봤어요? 미자. 예, 미자, 오미자. 네. 그러네요. 너무 예쁘다, 색깔. 짠. 생각보다 많이 새콤한데. 네, 참또 차를 또 짠. 분위기 너무 다르다. 오심이 번쩍 드네. 아우, 쉬어.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축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섹시 미자 씨. 아유, 축하드립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갔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는 결혼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하신 모든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참 우여곡절이 많다고. 뭐 또 증거 영상이 있고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네. 좀 특별한 결혼식이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기대되는데요. 와. 지금 봐도 참 예쁘다. 아이고. 결혼식이에요. 닭살이네요, 둘이. 나래가 두둑히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넣었어. 샀어요, 고마워요. 네. 신부 동엽 씨니. 입장. 같이. 네. 그래, 요즘 저렇게 많이 하더라. 조리 선생님 없는 결혼식을 또 진행하셨거든요. 스몰 웨딩을 하셨어요. 예전에 계속 우리 태연이는 오전은 어떡하지 안 하면 어떡하지 끝까지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순간에 보니까 저도 괜히 원래 그 김태현 씨가 이렇게 눈물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는 신랑들이 많아요. 사회자도 울컥하시고. 네. 우리 나래 씨도 왔었는데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나도 많이 네. 울었어. 외박이 안 되는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죄송합니다. 엄마는 나래가 너무 바쁜데 맨날 우리 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전화를 했더라고.
보통 저럴 때 딸들이 많이 우는데. 근데 어머니가 너무 웃으시니까 계속 이게 엄마만 보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날 다 오셨는데 네. 우리 전성희 고객님만 안 네. 웃기고 이게 너무 기뻐하셨어요. 일어나 있어 지금 혼자. 빨리 가라고. 네. 아우 속이 시원해서. 어머니 막 오! 이거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 아주 파티 같았어요. 그렇죠. 아니, 원래 결혼식은 너무 기쁜 날이라 파티 맞죠. 서운하더라고요. 미자 네, 씨가. 다른 분들 다 우시고 다른 부모님들 다 우시는데 막 너무 입이 여기 걸리시는 오, 예, 막 이렇게. 이러니까. 어머님 너무 헐리우드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여기가 비버리 힐즈지 그러면서 어머니 와인잔을 드시면서 막 쳐다니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시더라고. 아, 진짜 행복했어. 진짜 파티였어. 근데 진짜 검은 드레스는 진짜, 특이하네요. 네. 드레스를 알아봤는데 응.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리고 대여인데 한 번 대여인데 막 100단위가 넘고 그리고 막 굳이 이렇게 소수인데 뭐 드레스까지 입어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이제 평소에 입을 검정 원피스를 샀죠. 색도 그러면 일부러 네, 그냥 때 안 타는 색으로 해서 때 안 타는 네, 색으로 자주 입을 수 있는 자주 입을 걸로. 걸. 네.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조금 서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나이가 이제 많이 차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초대를 하고 뭐 축복을 받고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드레스도 안 입는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예식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뿌린 게 있는데. 아니요. 그렇죠. 뿌렸지.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했는데 이제 자기네가 양보해서 스몰 웨딩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오케이 했는데 또 드레스를 안 입는다고 까만 옷깃을 입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얀 자그마한 꽃이라도 좀 들어라. 어머니가 꼭 원하시는 거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오케이 그럼 간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허례허식을 다 뺀 것 같아요. 네. 근데 특이하긴 해요. 특이하긴 그죠? 해요. 주례도 잘하셨는데 특이하긴 하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자 씨 의견이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결정하시게 됐는데 나름의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깊은 생각이. 일단 저랑 오빠 그 남편이 무슨 이렇게 형식적인 걸 안 좋아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너무 서운해 하셔가지고 그냥 거기 맞춰서 최소화로 시켜가지고 한 거죠. 뭐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예,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본 사람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했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미자 언니니까 할 수 있는 결혼식이고 아니 그럼 이렇게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전혀 금쪽 상담소를 찾아오실 이유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지금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이후에 전에 없던 고민들이 모녀한 게 생겼다고 하시던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아이를 향한 압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굉장히 쿨하세요. 너희 뭐 갖고 싶으면 갖고 언제든 이렇게 편안하게 해라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결혼 한 20일 차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 예, 약을 지어오시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그 음주를 살짝 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도 조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메인 직업인데 술을 끊으라고. 아이를 위해서 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몸을 벌써 만들어야 되지 않냐면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좀 부딪힘이 사실 크거든요. 생업을 포기하라는 건데. 아이고 어떡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자면은 신랑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지. 왜냐면 부모가 젊을 때 낳아야지 아가들이 건강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뭘 그걸 압박이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왜 요새 애들은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잔소리라고 그러고 압박이라고 그래? 우리 때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한마디 던진 거지. 한마디를 하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눈 마주칠 때마다 하고 뭐 연락할 때마다 하고 그냥 늘 달고 다니는 얘기니까 이게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친정 엄마가 그런 거 걱정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그렇지, 뭐 시어머님이 그것도. 하시겠어? 주변에 친구들이 하겠어? 친정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친정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얘기 훌륭한 엄마야. 그런 얘기 해주는 엄마는.
먼 산. 그래서 얘기했던 거고 왜 제가 잔소리가 힘들다는지 알겠죠? 이게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 나오니까 나 그렇게 잔소리 안 해요. 근데도 왜 아기가 필요하냐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부 관계에 유대 그 아기 때문에 참고 그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마음을 모아서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아기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사람으로도 끝까지 살 수 있는데 뭐 애가 있어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꼭 흑백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 그만하자. 너무 불편하다. 그랬어요. 손에 땀 난다. 이게 어머나. 근데 엄마는 뭐 결혼 20일 차부터 계속 아이 압박을 하시고 너는 그렇게 왜 내 얘기를 압박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끼는 거지 그 얘기에. 그냥 그건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시어머님이 말씀하셔도 압박이라는 표현을 쓸 거니? 안 하시거든요 시어머님은. 그런 나한테는 분이 하셨었어. 사부인끼리는 또. 네. 네. 그거는 뭐 좋은 의미로 하는 거죠. 애기들 건강하게 낳아서 이제 키우라는 거지 뭐 압박. 노압박. 근데 이제 둘 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 좋은 약을 같은 걸 이렇게 보내주면서 먹어라. 그리고 내가 계속 몇 주 이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은 저로서는 좀 놀라운 일이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네. 잘 되라고 한 건데. 사실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어릴 때는 부모하고 친한 게 맞고요. 네. 이 친한 모녀가요. 딱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엄마 앞에 친정자가 붙어요. 친정엄마. 이 친정엄마가 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또 갈등이 새로 생기기도 해요. 네. 엄마와 친정엄마는 같은 사람인데 그냥 엄마와 자리가 바뀌. 친정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친정엄마로서 주는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자 씨 생각에 네. 요건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들어볼까요? 네, 뭐 그런 아이 얘기 같은 네네. 거 네네. 그렇고 뭐 저희 집이 그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혼전순결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그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거나 만약에 그런 썸이나 뭐 김이라도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성교육 하시고 계속 밥 먹을 때 눈 마주치면 앉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29인데 딸이. 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좀 늦으면 이제 전화해서 어디냐 책임질 일 해선 안 되고 절대 혼후 순결 해야 되고 혼유까지 순결을 해. 혼 후에 혼 후에 그런 걸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자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둘이 있지 말고 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까지 했냐? 엄마 학창 시절부터 나는 못이 박히게 들어서 기억이 없네. 그리고 어두운 데 있지 말아라. 어두운 데 조선시대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 분위기가 잡히니까 그런 데 있지 말고 만나도 친구들 여럿이랑 같이 만나고 네 그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 성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고 그 아직 개념이 이렇게 딱 정립이 되기 전에 그런 데 노출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TV에 소개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 차원으로 제가 한두 번 던진 거지. 그거는 사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과서에서도 실리면 좋겠어. 근데 저는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만 쭉 듣고 금기만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확실히 지금 아직도 생생한 게 제가 중학교 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인가 어떤 영화가 나왔어요. 뭐 유명한 이제 배우들이 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이제 코미디, 그래서 뭐 미스터 콘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저는 어린데 그 처음 듣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엄마 콘돔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엄청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내가 그랬어. 저는 생생해요, 그 기억이. 그래서 너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서 너 그런 거는 커서 알게 되는 거고 너 큰일 나고 막 엄청 불같이 화를 내서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벌벌 떨고 근데 그때 뭐 인터넷 검색도 없었고 그렇게 있다가 한참 뒤 몇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였구나. 그거는 큰일 나는 거고 입에도 닿으면 안 되고 막 그게 이제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20대 뭐 쭉 계속 그렇게 살았었고 지금도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딱 개방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두렵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직도 좀 큰일 나고 조심하고 아, 나 결혼했지 하다가도 이렇게 계속 되는 게 그냥 쭉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엄마 탓이네요. 뭐 탓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성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성에 대한 편안한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말 위험에 대한 대처라든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서로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은데요. 또 성이라는 게 또 인간이 일정한 나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몸의 소통, 마음의 소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요 대화는 편하게 안 나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연령이 높은 부모님 때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체로 많이들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깨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좀 놀랬어요. 네. 이런지는 몰랐지. 아, 네, 네. 이런 얘기도 뭐 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부부간의 이제 이런 스킨십이라든가 부부간의 성생활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이제 어떤 교류 또 상호작용이듯이 사실 그게 좀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불편하다면 사실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미자 씨가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는 거 본 적 없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연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 연락이 와야지 또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선 내성적이야. 집에서는 엄청 외향적이거든요. 엄청 까불이야. 우리 집안에서는 아버지하고 맨날 장난치고. 근데 밖에 나가면 왜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을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청 외향적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도 그림 그릴 때 옆에 카운셀링 하려고 하나 여기 널리 있었었대잖아요. 그럼 너무 웃겨가지고 막 개그맨 하라는 소리도 엄청 들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선생님들도 얘를 그렇게 이뻐했다. 친구들도 많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얘가 피하기 시작을 했나? 근데 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고 저는 그냥 평생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정말 그냥 그림 그리면서 그 얘기를 어머니께 자주 했는데 어머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사람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다 같이 밥 먹고 막 하고 저는 잘 맞추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진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그 인터뷰하신 영상을 보니까 우리 전성현 선생님이 따님에 대해서 조금 인간관계가 너무 좁은 거 네.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한테 밖에 나가면 특히 너무 많이 맞춰주는 거 네. 그런 것도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자 씨가 다른 사람한테 좀 지나치게 맞춰주는 편이세요? 네. 네. 제 의견 같은 거는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건 뭐 5년씩 일해서 계속 매일 보는 사이든 뭐 먹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 먹고 싶은 메뉴 한 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속이 너무 느글느글한데 뭐 어떤 사람이 파스타 먹으러 가자. 좋아 하고 가서 있다가 끝나고 혼자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그리고
저 막 해외도 가요. 어. 그냥 만나면 한 뭐 4-5시간 있으면 집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는 진짜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상대들이 뭐 야 해외여행 같이 가자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 나 조금 바빠서 그럼 너 스케줄에 맞출게 어떻게든 맞출게 하면 더 이상은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결국엔 그래서 해외도 막 일주일씩 갔었고 그다음에 코스도 제가 뭐 다리가 엄청 아프고 이런 날인데 뭐 완전히 막 산을 타고 이래요. 그냥 나 좋아 난 좋아 그냥 계속 집에 가는 상상만 하고 너무 괴로운데 사람들은 정말 너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너무 성격 좋고 뭐 평화주의자다. 항상 그렇게 제가 좀 갈등이 있으면 못 견뎌요. 누가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표정이 변한 것 같다. 그거에 막 며칠 밤을 못 자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전 너무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가 자기가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 얘가 개그맨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시절을 겪은 거야. 공채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개그를 계속 했던 친구들하고 얘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왕따를 너무 심하게 정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떻게 얘가 이걸 감당을 하나 막 그런 에피소드들도 너무 그러고서 막 거기서 중간에 막 못 견뎌갖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한 2-3년을 죽은 아이처럼 정말 그 암흑 그런 시절을 얘가 살았어요. 네. 일단 이제 방송국 개그 난 그만하겠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서 나온 상태로 이제 집에 왔는데 저는 오히려 홀가분할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은 미련도 없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돼서 한 3년 정도는 아예 그냥 그 누구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그냥 아예 거실에도 안 나가 있었으니까요. 집안에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 진짜 그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때는 뭐 샤워하러 화장실 들어가면 그 줄이 다 목매는 줄로 보이고 뭐 방에서 넥타이 같은 거 감아놓고 죽으려고 하고 정말 심지어 막 제가 제일 가장 큰 불효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나 죽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됐을 때 이제 너무 극에 달했을 때 아빠한테 제가 나 죽여달라고 막 칼을 들였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미쳐서 날뛰면서 나 죽이라고 제발 나 죽이라고 막 했던 그게 아직도 생생한데 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교제하는 그것이 이렇게 스탑된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네네.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자 씨가 겪었던 그 2-3년은 네. 꽤 심한 우울증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모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모든 의욕이 없고 모든 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우주에 나는 그냥 한 먼지 같은 존재인 것 같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나 자신과 내 주변과 나의 미래는 다 비관적이고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힘든 그리고 꽤 증상이 분명한 우울 상태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 뭐 꼭 누구 탓이 아니라 그리고 꼭 누구 한 사람 또는 어떤 일 하나 때문이 아니라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미자 씨는 뭐가 제일 괴로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대인 관계가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또 K사 성우셨는데 백으로 왔다 소문이 또 막 났어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는 나 개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관심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 지금 그랬다는 증거 있어? 나는 우리 뭐 부모님 걸고도 그런 적이 없어. 정말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해요. 그냥 나만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지. 뭐 굳이 말을 해서 그 친구가 또 와서 싸움이 나고 일이 그럴 에너지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뭐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미안해 하면 넘어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고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상은 많이 해요. 눈 감고 막 집어 던지고 부수고 막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막 진짜 막 소파로 다 던지고 깨 부수고 코피 상상만 진짜 많이 해요. 너무 괴롭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상상 속으로 500번씩 죽였어요. 근데 한마디를 못해. 그랬군요. 네.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화나고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이러한 미자 씨의 우울의 기저에는 화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못하고 꽉 마음 안에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자 씨가 저한테는 저도 모르게 윤희 언니라고 해요. 왜냐면 10년 전에 만났을 때 사실 그런 일이 뒤에 만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언니랑 굉장히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거든요. 언니가 솔직히 말하면 연락도 잘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언니 왜 연락을 잘 안 해? 그랬더니 미안하대요. 뭐가? 그냥 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언니가 좋아서 언니를 만나는 건데 왜 내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해? 왜 자꾸 언니는 사과만 해? 사과하지 마. 그리고 만나면은 너무 즐거운데 사실은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연락은 안 와도 언니 보자고 하면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사람 만나는 거를 이렇게 극도로 힘들어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내고 우리 집에 불러냈나? 내가 괜히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우리 미자 씨는 지금 나래 씨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저는 나래가 저한테 은인이에요. 제가 정말 3년을 아예 사람한테 연을 다 끊고 진짜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힘들 때 그 3년 후에 어떻게 공연을 잠깐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3년 만에 세상 밖에 나가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막 구석에 떨고 있고 그런데 나래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줬어요. 그리고 언니 나오라고 혼자 있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 오면 인사시키고 저는 그냥 다 무서웠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고마운 게 저를 싫어하는 몇몇이 나래한테 저를 안 좋게 얘기했대요. 근데 나래가 그랬대요. 난 내가 본 것만 믿는다고. 근데 우리 언니 내가 공연하면서 나 지금 쭉 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난 내가 본 것만 믿으니까 나한테 안 좋게 얘기하지 마. 근데 그 얘기가 처음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애였는데 이렇게 제 편에서 얘기해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저희 가족들은 정말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우울증 긴 시간을 나온 게 나래 덕분이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계속 세상과 연결해 주려고 계속.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나래 씨가 보니까 그냥 인간 미자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정말 애정을 담뿍 담은 그런 인간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잘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미자 씨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마음 안에 꽉 담고 있으면서 생겼던 우울증을 결국 또 나래라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애정으로 미자 씨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네요. 네,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네. 나를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네. 참 좋을 텐데. 너는 왜 나한테 문자 안 해? 미안해, 저한테는 안 해요. 제가 2번이나 했어요. 그때 나 술 마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근데 어린 시절에 우리 딸 미자는 좀 어떤 딸이었어요? 우리 미자 씨는? 얘는 이제 공부해라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가 다 하고 뭐. 그리고 책 앞에 앉으면 몇 시간씩 책 읽고. 그러니까 잘하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딸이었네요. 뭐 가위질 이런 거 하다 보면 몇 시간씩 거기에 몰입하는 거 보고 선생님이 얘가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게 된 거고. 사실 네, 우리 그림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명문대를 나온 걸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되게 네. 들어가기 어려운. 네. 그 그림은 또 이렇게 제쳐두고 또 개그맨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좀 저는 궁금해요. 네. 제가 그림 그릴 때 그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하러 항상 그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은 같이 얘기하면은 되게 재밌다고 막 끽끽대고 하다가 이제 고민 해결도 되고 뭐 부모님 사이 안 좋거나 뭐 남자친구랑 사이 안 좋거나 하는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 같이 울다가 같이 얘기하다가 하면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게 고맙다 이런 편지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나중에 막 그게 좀 약간 유명해진 거예요. 토크쇼처럼. 그래서 내 이름을 건 토크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토크쇼나 그런 걸 진행하려면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때는 머리가 다 빠졌었어요. 그 준비하면서 네. 보통 언론고시라고 하죠. 네, 언론고시인데 스터디를 7개씩 해서 네, 정말 엉덩이에 진물 나고 머리 다 빠지고 그다음에 생리를 몇 년 안 했어요. 그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시험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이나 준비하셨어요? 6년 넘게 했는데 1차도 안 되는 거예요. 1차 서류도 안 되고 뭐 근데 그 담당했던 선생님이 너는 진짜 무조건 된다. 그래서 뭐 학원비도 안 받고 저를 과외까지 시켜주실 정도로 너가 왜 안 되지 할 정도로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계속 가는데 너무 아무래도 안 돼요. 네.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좀 지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언론고시 카페에 희극 연기자 모집 크크크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번쩍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엄청 밝고 까불이었는데 그때 개그맨 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친척들도 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미자 씨가 한번 곰곰이 본인을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잘 봐보세요. 네. 본인이 정말 그걸 하고 싶었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고 싶으셨었어요? 글쎄요. 그냥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냥 칭찬받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잘한다. 너 와 최고다. 1등이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좀 남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다른 사람들이 미자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탁 말을 하면 네. 그게 곧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굉장히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너랑 말해서 나 되게 좋았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를 진행해야 되나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 너 되게 어떨 때 웃겨.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또 다시 개그맨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는 맞아요. 200% 열심히 사신 건 맞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미자 씨는 어른들이 이렇게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바람직해 라는 거를 잘 따르는 지나치게 순응하는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제가 그게 좀 과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적도 많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그 생활 할 때도 뭐 선배들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시킬 때가 많아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밥을 뭐 7분 안에 먹고 와 이런 거 시켜도 애들은 먹고 늦으면 혼나는데 저는 안 먹든지 삼각김밥 사서 그거 문 앞에서 먹고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미움받잖아요. 그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꼭 부모님이라기보다 선생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어떤 이제 권위적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건 이래 딱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거에 완전 복종하는 건 있었네요. 이게 우리 흔히들 착한 아이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good boy, good girl 신드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약간 권위적인 대상이나 또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어른들 이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반대 의견이라든가 부정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누르고 그냥 지나치게 따르고 순종하는 거. 이거를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자 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그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그런 면이 조금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 되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 뭐 세상적으로 뭐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건데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미안하고 교육을 잘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좋은 엄마였어요. 야, 그럼 네가 좋은 엄마라고 지금 여주 떠드는 거냐? 아니 들어봐. 아니 이거는 이제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한 거지만 저는 야, 너가 어려움 겪은 게 전부 원인 제공자가 나처럼 느껴지고 나 지금 결혼 생활하고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떤 얘기하다가 여기 착한 아이 증후군. 근데 미자 씨 같은 분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초급, 중급, 고급으로 치면 중급까지는 매우 잘해요. 뭘 시켜도. 운동을 시켜도 중급 정도까지는 잘해내. 재능이 있고 다재다능하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그것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고 본인이 정말로 가야 될 그런 하고 싶은 방향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되게 주변에서 잘한다는 재능에 대한 칭찬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언제나 뭘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사천리로 가다가 탁 한계에 부딪혀요. 이런 일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자 씨가 편안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위트 있게 얘기하는 거와 그걸 업으로 삼는 거는 본인의 길이 아니었을 텐데 아주 많은 고민이 없이 그냥 주변에서 이런 재능이 있어 저런 재능이 있어 했을 때 길을 정해버리면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딱 번뜩 드냐 하면 이거 약간 미자 씨가 들으면 약간 좀 뼈골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자 씨가 자기 자신이든 옆에 있는 타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결과든 관계든 완벽주의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본인이 세웠던 기준만큼 완벽하게 도달을 못하면 네. 0인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 노력을 80만큼 했으면 100까지 못 가도 80인 건데 네. 100에 도달을 못하면 미자 씨는 0이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80만큼 노력했지 이런 자긍심을 느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결국 남는 거는 난 아무것도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는 네. 거.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는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식도 많이 늘었을 거고 발성하는 것도 많이 배웠을 거고 미자가 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 나래 같은 절친도 있고 유튜브도 잘 그럼 네 너튜브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근데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도 완벽해야 되지만 어쩌면 상대방도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막 저를 안 좋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리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거기 뭐 예를 들어 그 저랑 친했던 친구가 몇 명 있어도 가서 너도 이 얘기 들었어? 나 아니야. 이렇게 할 그것도 없고 그냥 전체를 다 안 봐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 제가 완벽주의 그 기준을 들이대서 그럴까요, 선생님? 약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네. 미자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경계나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미자 씨를 너무 괴롭혔어요. 네. 그야말로 막 괴롭혔어. 네. 그럼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완벽한 기준을 상대한테 적용하면 너무 괴롭힌 사람이 아닌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마저도 같은 동급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은 적극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완벽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그 사람마저도 막 소름이 돋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맞아요. 와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거는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꼭 그런 게 아닌 인간이 약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네. 한 번쯤 조금 이렇게 바라봐 보면 그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미자 씨 자신한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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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우리 딸 미자 씨는 어머니에 대한 또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인지. 네, 준비된 저희가- 영상이 네. 있습니다. 네, 먼저 같이 함께 볼까요? 보시죠. 네. 뭔가 말을 잘 안 하시나 봐요. 근데 또 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일절 말을 안 하대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서운한 거는 내 입장이고 나 자꾸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 하면 나만 억울하잖아. 나는 저한테 비밀 없이 다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잘 했는데. 남긴 걸다 함께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나 아버지한테 못할 말도 얘한테는 다 해요. 그건 이제 뭐냐면 여자로서의 그런 어떤 뭐 아픔 뭐 그런 것도 나는 얘한테 다 했어요. 왜냐면 이 똑같은 얘기도 뭐 3-4번 들으면 힘든데 이거를 몇백 번을 들었으니까 살면서. 근데 남동생도 남자니까 딱히 엄마 얘기를 안 들어주고 아빠도 마찬가지니까 저한테 저만 앉혀놓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다 듣고 그래 엄마 힘들었겠다 하는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들 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까지 평생 계속할까? 저도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 상처에서 좀 나오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이제 버럭하는 거죠. 네가 겪어봤냐고. 내가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딸이라고 너 하나 있는데 네가 내 맘 몰라주면 어떡하냐 해서 또 싸운 적도 있었고. 저도 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퉜던 적도 사실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또 부담스럽기도 했겠어요.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레파토리라고 하기도 죄송하지만 이게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요. 평생을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는 저도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니까 저도 정색하고 이제 얘기하면 어머니도 서운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선생님 뵙고 정말 그거 처방전을 제대로 받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저랑 노는 걸 좋아하고 재미나 하고 네. 주변에 친구도 많고 네,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서 일을 하면은 슬그머니 이게 또 검은 이 보따리가 또 이렇게 올라와요. 마음속에 네. 내용들을 매달아 놓은 똑같은 게 네. 똑같아요. 나타나는 사람도 똑같고 음. 정말 이걸 띄워버리고 싶은데 나는 어쩌면 이럴까? 나도 미쳤다 막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되게 많이 바람 많이 폈죠 옛날에는. 어허.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그 힘든 거 여러 가지를 다 어릴 때부터 저한테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모진 말도 많이 듣고 자랐고 매도 많이 맞고 막 맞아서 막 머리에서 피가 막 이렇게 솟구치던 것도 막 제가 어릴 때 경험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 안 잊혀지고 그 아버지하고 동생 이런 데는 생선을 놓고 나는 꽁보리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엄마는 밥숟가락으로 머리통을 탁 쳤어요. 거기 쳐다본다고. 나는 진짜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받은 거죠. 전 그렇게 봐요. 그쵸. 네, 정서적 학대라고 봐요. 쭉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그래도 이렇게 손잡고 그래도 이 맏딸 고맙다라고 그 표현을 좀 하셨나요? 돌아가시기 한 두세 달 전인데 네가 딸이지만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소름 돋았었어요. 왜 소름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병이 위중해지니까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옮기면 노인분들은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병원을 옮겼는데 우리 엄마 눈빛이 너무 처연한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가네? 그 표정인데 나는 선생님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몰라. 나는요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엄마를 정서적인 복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엄마가 너무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내가 너무 엄마한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엄마를 거절을 하네 하면서 미안한 마음 하나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쾌감은 아니고 뭐죠? 선생님 너무 이상한 감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전성현 선생님은 마음을 수용받아봤던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고목나무 밑에 이렇게 힘들 때 그늘처럼 기댄다든가 또 아주 더운 여름날 거기 그늘에서 좀 땀을 식히고 이렇게 쉬듯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이 마음을 수용을 해준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결혼했는데 역시 또 여기 시어른들 여러 가지로 그냥 참고 견딜 뿐이지 누구 한 사람이 등을 두드려주면서 네가 애쓴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우리 집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네가 잘 해나가는구나 고맙다. 이런 말을 누가 해줬더라면 이게 몸은 힘들어도 이게 감정적으로 수용을 받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신이 존중받는 사람이고 누군가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우리 전성현 선생님 그게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수용, 그것도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닌 나와 매우 가깝고 의미 있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마음의 수용을 경험을 못 하셨어요, 전성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근데 전성현 선생님한테는 마음의 수용을 해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딸이네요. 그 아픔,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 마음속 깊은 마음 안에 고통과 아픔, 상처가 쑥 올라올 때마다 딸한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딸은 부모만큼이나 전성현 선생님한테는 애착 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니까 그 의미 있는 대상이 그래도 이렇게 눈을 맞추고 들어줬을 때 아, 엄마 그랬어. 이러면 또 상처가 또 조금 내려가고 전성현 선생님한테 네, 마음을 수용해준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네요, 이 딸이. 미자 씨가. 네, 그러네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여서 저도 제가 힘든 거 다 엄마한테 쏟아내고 엄마도 저한테 쏟아내서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네가 그러냐. 너 힘든 얘기할 때 내가 다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대상이 필요한 거지. 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잘 들어주면 되는데 네. 뭐 스토리가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장면 추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똑같아요. 네, 네. 내가 하는 순간 이미 러닝 타임이 머리에 다 맞아요. 그리고 머리에서 크레딧이 다 올라간 걸 우리는 이미 몇 번 들었잖아. 네. 그래서 진짜로 이 미자 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네. 내가 저 엔딩 크레딧에 지금 박수를 쳐준 적이 몇 번인데 또 아직도 내게 박수를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물론 이제 가까운 가족이 물론 이렇게 수용하면서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들어주세요. 또 해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또 하거든요. 그러면 더 경청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설명할 것도 없고 뭐 솔루션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막 50번, 100번이 된다. 그럴 때는 가족에게도 얘기하지만 그 듣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100번, 1000번도 그것이 우리의 업이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좀 진행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네. 계속 해야지만 나아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요. 그게 네. 답인 거예요? 네. 아니 원래요. 40년을 했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아 근데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때는 그게 정말 아직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큰 덩어리의 상처인 거죠. 아, 계속 해야지 나아지는 거군요, 네. 선생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에 그리고 엄청 참고 최선을 다하고 산 삶의 그 과정을 인정받고 정당성을 좀 인정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들으면서 왜 처음에 미자 씨가 네. 아니 결혼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나한테 애기 낳으라고 그래요. 이러셨잖아요. 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요? 왜? 아,
전성혜 선생님에게 있어서 딸은 기쁨이자 행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마음을 나누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수용받는 경험을 했던 이 딸이 전성현 선생님 인생에서는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너도 이제 배우자를 만났으니 너도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네 아이 낳으시라고. 얘를 키우면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기쁨 그런 걸 다 제가 받았죠. 네, 너무 자랑스러웠고 엄마들이 막 다 부러워하고 어서 그런 딸을 낳냐 그러고 막 내가 너 애기 놓으라고 너한테 그렇게 막 협박하고 막 극한 건 아니야. 선생님 말씀이 맞아. 너 재밌게 잘 살으라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기대하지도 뭐 의지하려고 그것도 아니야. 난 내 남편이 또 있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살면서 너로 인해 기뻤던 순간이 너무 많다. 너로 인해 나도 반짝반짝해졌다. 그런 얘기. 지금도 어디 가면은 야 어디 가면 다 미자 엄마 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이면 배우 전성희 씨 이걸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미자 엄마라 그러면 훨씬 좋아하시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은 되게 커요. 그래서 부모를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해요. 이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어떤 창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리는 창도 있고 어떤 창은 유리가 깨져 있어서 조그만 날씨가 추워도 한파가 막 몰아닥치는 창도 있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아주 한파가 몰아닥치는 그 창 앞에 계속 서 있으면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 창에서 약간 각도를 틀어서 새로운 창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이 창이 금방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나 이 감정과 생각을 조금만 틀어보면 나중에는 멀리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 창 앞에서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새로운 창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훅 올라올 때마다 나는 새로운 창 앞에 설 거야. 성혜야, 새 창 앞에 서보렴.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매일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창 앞에 설 거야.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두 분께서 들려주셨는데요. 또 전성의 미자 모녀님에게 네. 내려주실 박사님의 오늘 은영 매직 무엇인가요? 오늘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 착착 뿌려드릴 텐데요. 네. 마음은 마음대로, 나는 나대로. 네입니다. 이 마음은 마음이 엄마 마음. 너무 귀여워. 마음대로. 선생님, 나 이거 하나만 주시면 얘네 집을 보내나 내가 갔나 어떻게 했더니 두 개를 그럼요. 네. 이게 두 가지 의미네요. 네. 마음이 엄마고 마음은 마음대로 나는 나대로고 또 마음은 마음대로 그럼요. 나는 나대로 행동하겠다. 네. 새로운 창 앞에서. 네. 네. 이 새로운 창은 매우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나의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은 이제 내 스스로 매듭을 좀 짓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 창 앞에 서시기를. 어떻습니까, 고객님? 오늘 어부를 하시는 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속마음을. 난 지금 이미 난 새로운 창 앞에 쓴 것 같아. 교양 있으시다.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 미자 씨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그런 완벽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족할 수 있다. 네, 수용을 좀 해 나가야겠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딱 그 피아노에 손을 얹고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니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끝나버렸어.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어떻게 불렀는지. 이게 20년을 훌쩍 넘고 사고 났다 병원으로 와라. 아직 혹시 살아있을까라는 희망이 무너졌을 때.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했던 소녀가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딱 그 피아노에 손을 얹고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니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끝나버렸어.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어떻게 불렀는지. 이게 20년을 훌쩍 넘고 사고 났다 병원으로 와라. 아직 혹시 살아있을까라는 희망이 무너졌을 때.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했던 소녀가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채널 A